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걸작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발표된 지 1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얼마나 현재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모에 집착한 청년이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끔찍한 결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태생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시인으로 19세기 말 영국 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으로 손꼽혔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날카로운 풍자와 기지 있는 대사로 유명합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1890년에 출판되었고 당대에는 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인사들은 이 소설을 부도덕하고 타락을 조장한다며 맹렬히 비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영미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일드의 예술관과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소설이기도 합니다. 런던의 상류사회. 유명한 화가 바질 호러드는 기상한 미모를 가진 청년 도리안 그레이를 만납니다. 도리안은 20대 초반 타고난 미모로 모든 사람을 매혹시키는 인물입니다. 바질은 도리안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질의 화실을 방문한 바질의 오래된 친구 헨리 워튼이 도리안을 만나게 됩니다. 바질은 헨리가 도리안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지만 헨리는 도리안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고 맙니다. 헨리는 선한 행동 따위는 쓸모없다며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설파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야 한다. 오직 그것뿐이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도리안을 타락의 길로 유혹합니다. 이 만남이 도리안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고리타분한 바질보다 명석하고 차가우면서도 뭔가 도리안을 빨아들이는 마력을 가져 도리안의 생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상화의 저주. 초상화가 완성됩니다. 도리안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묘한 바램을 가집니다. 만약 내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초상화만 늙고 내 얼굴은 영원히 젊어 있다면? 도리안은 결국 바질로부터 그 초상화를 선물로 받아내고 커다란 저택 2층 구석방에 초상화를 숨겨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리안은 육체적으로는 영원한 청춘을 유지하지만 그 대신 그의 영혼과 도덕성은 초상화에 옮겨집니다. 헨리 워튼 경은 데미안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실험하는 도구로 여기는 듯 도리안을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젊어서 한때인 청춘을 쓸모없는 도덕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즐기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리안이 급속도로 악행과 쾌락에 빠져들고 그 잘생긴 외모도 추악하게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도리안은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년이었고 그 악의 저주는 2층 방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그 초상화가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악행이 쌓여갈수록 초상화의 얼굴이 추악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도리안은 방에 들러 조금씩 변해가는 초상화의 저주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타락의 나락. 도리안의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먼저 그는 여배우 시빌 베인에게 집착합니다. 시빌은 무대에서의 뛰어난 연기로 도리안을 사로잡지만 도리안에게 매혹당한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연기 실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 때문일까요? 도리안은 그런 그녀를 비난하며 즉시 버립니다. 상심에 빠진 시빌은 곧 자살을 하고 도리안은 그것을 마치 예술적 비극인 양 미화해버립니다. 자신의 최고의 연기 역할을 해냈다며 냉소적으로 웃어넘기는 것입니다. 도리안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런던 사교계에서 그는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버립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스캔들에 휘말려 사회에서 추방되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친구들도 도리안과의 관계로 인해 점점 타락해갑니다. 어떤 이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를 잃습니다. 하지만 도리안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런던 사교계에서는 그를 완벽한 청년, 세련된 신사로 봅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초상화만이 진실을 증거합니다. 도리안은 초상화를 자신이 살던 저택의 잠긴 방에 숨겨두고 계속 악행을 저질러 갑니다. 화가 바질 호러드는 도리안이 벌인 끔찍한 일들, 명백한 사기, 약탈, 그리고 무고한 여성들의 파멸을 듣고 경악합니다.
도리안이 정말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초상화를 보고 싶다고 청합니다. 도리안은 다그치는 바지를 향해 결국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광기에 빠져 바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냉혹한 악마가 된 도리안은 자신에게 진심이었던 단 한 사람, 친구 바지를 화학약품으로 녹여 이 세상에서 그 시신마저 없애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질의 괴이한 실종을 얘기하지만 어디론지 멀리 떠난 걸로 알고 맙니다. 심판과 종말. 20년이 지납니다. 도리안은 여전히 젊은 외모를 유지하지만 마음의 짐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들, 빼앗은 생명들, 파괴한 영혼들의 무게가 점점 그를 짓누릅니다. 결국 도리안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아니면 적어도 초상화를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이니까요. 도리안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초상화를 찌릅니다. 그 순간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려 터집니다. 초상화는 원래의 도리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도리안의 시신은 초상화처럼 늙고 추악하고 주름투성이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가 아니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추악한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초상화 앞에 쓰러진 그를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원했던 도리안 그레이는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의 의미. 이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외적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도덕성을 버렸을 때의 결말입니다. 도리안은 영육의 분리를 꿈꿨지만 결국 양쪽 모두를 잃게 됩니다. 둘째, 예술과 현실의 관계입니다. 와일드는 예술은 인생을 모방하고 인생은 예술을 모방한다고 말했는데 이 소설에서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됩니다. 현대로 말하면 마치 우리의 숨겨진 트루 셀프가 소셜미디어에 드러나는 것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셋째, 쾌락주의의 함정입니다. 헨리의 유혹 아래 순수함을 잃어버린 도리안의 모습은 타락에 빠진 인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130년이 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름다움과 젊음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와일드의 이 명작은 단순한 고딕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도덕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입니다. SNS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분명 새로운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